자, 역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어로 레트로신시식 어널리시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유기화학의 반응 형태들과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반응물과 반응 조건을 가지고 생성물을 찾는 거에 중점을 뒀었죠. 지금은 생성물이 제시가 돼요. 그리고 반응물을 찾는 거예요. 반응물. 거꾸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트로화라는 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특정 분자를 합리적인 유기 합성 반응의 근거를 두고 작용기를 변환시키거나 결합을 분해하여 이 두 가지 방법이에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단계적으로 작은 분자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화합물 합성을 할 때는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질까지 보통 분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최종 생성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제 거꾸로 찾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최종 목표 분자, 이거를 이제 TM, 타겟 몰리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TM을 어떠한 반응물, 스타팅 머터리얼이죠. SM으로부터 합성할 수 있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식화할 수가 있죠. 목표 분자인 TM이 어떤 출발 물질로부터 이제 합성이 되는지. 그래서 이거 역합성 화살표라고 얘기를 해요. 역합성 화살표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화살표와 다릅니다. 두 줄로 되어 있고요. 요거의 의미는 이 목표 분자가 이쪽의 출발 물질로부터 합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최종 생성물이 한 단계 반응을 통해서 반응이 얻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면 최종 목표 분자가 한번 역합성 분석을 해서 합성 중간체 A라고 하는 걸 얻었어요. 그러면 이 합성 중간체 A는 이 최종 물질인 타겟 머터리얼의 전구체가 되겠죠. 그런데 이 합성 중간체 A는 또 다른 물질로부터 또 합성이 돼서 얻어지겠죠. 그 또 다른 물질이 B예요. 그럼 이 B는 이 합성 중간체 A라고 하는 거의 전구체가 되겠죠.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잡한 문자 같은 경우는 뭐 몇십 번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간단한 문자 같은 경우는 한두 번에 끝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간단한 형태의 출발 물질까지 분자를 작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반응 조건이 제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조건은 합리적인 유기화학 반응의 근거를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역합성 분석이 실제 유기화학 공부해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보통 유기화학 상 부분에서는 이제 뒷부분 쪽에 갈수록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또 이제 그 점수도 세요. 왜냐하면 유기화학적인 전체 반응을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형태의 반응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응물과 반응 조건을 주고 생성물을 찾는 그것들보다는 당연히 점수가 높습니다. 이건 어느 분이 출제해도 당연히 그렇게 세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훨씬 더 어렵고 고급스러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되려면 유기화학 반응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다. 연습을 하면은 이것도 충분히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자, 그럼 역합성 분석을 할 수 있는 수단은 뭐냐? 앞쪽에 잠깐 나왔었지만 작용기를 전환한다. 요거를 FGI라고 부르는데 Functional Group Interconvers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용기, 우리가 앞쪽에서 봤었던 작용기들 있잖아요. 유기화학의 다양한 작용기들. 그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이제 머릿속으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기 전환을 통해서도 화합물을 이제 역합성 분석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제 결합을 끊어내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생성이 됐을 것 같은 결합을 인위적으로 다시 끊어내는 거죠. 그래서 작은 분자로 끊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역합성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작용기 전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합물의 특정 작용기를 다양한 반응들이죠. 치환, 첨가, 제거, 산화, 환원 등 이러한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다른 작용기로 전환시키는 방법이고요. 목표 분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합성할 수 있게끔 만드는 수단과 방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역합성 분석의 예를 한번 보면은 원페닐 에탄올이라고 하는 이게 최종 생성물인 거예요.
그러면 이 생성물은 뭐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작용계는 요거죠. 뭐 벤젠고리 같은 경우는 변화를 주기가 어려워요. 여기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요게 어떤 작용기죠? 2차 알코올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2차 알코올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화학 반응이 뭐가 있었을까? 작용계를 변환시키는 게. 제시가 될 수 있는 게 크게 세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카본일기로부터 환원을 시키는 거죠. 카본일기인데 2차 알코올이었기 때문에 케톤이겠구나. 혹은 요것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알데하이드면은 여기가 알 프라임기가 도입되는 뭐 그리니아드 시약 같은 걸 이용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케톤이나 알데하이드로부터 2차 알코올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카본일기로부터 어쨌든 환원 반응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겠다.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알켄이죠. 알켄에서 OH기를 만드는 거 수화 반응이잖아요. 그럼 알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지금 미중결합을 이루고 있는 탄소의 성격이 달라요. 치환이 더 많이 되어 있는 탄소, 치환이 덜 되어 있는 탄소 구분이 되죠. 치환이 더 많이 되어 있는 탄소 쪽으로 OH기가 도입이 됐네. 그러면 마르코프-니코프 배양에 따르는 첨가 반응인 거잖아요. 마르코프-니코프 배양에 따르는 수화 반응은 강한 산화를 의해서 직접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의 방법은 옥시수나 수은이탈 반응이죠. 그래서 알켄으로부터 그 두 가지 수화 반응 조건을 통해서 2차 알코올을 합성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치환 반응이네요. CL을 그냥 OH기로. 이거는 그냥 굉장히 잘 일어나는 치환 반응이기 때문에 유기할로제나물 중에서 이제 알킬할라이드 파트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이죠. 그래서 요 2차 알코올 같은 경우는 요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변화를 시킬 수 있겠구나. 요 세 가지 방법은 다 작용기들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케톤이라고 하는 작용기,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작용기, 알킬 할라이드라고 하는 작용기, 그 다음에 알켄이라고 하는 작용기. 작용기가 서로 다른 형태로 이제 바뀌는 거죠. 다양한 반응 조건들을 통해서. 그럼 실제 어떤 방법을 이용하느냐? 케톤을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라고 하는, 요거는 H-를 제공해주는 환원제잖아요. 요걸 이용해서 환원시키게 되면 2차 알코올이 얻어질 수 있다. 이거 정말 잘 일어나고요. 두 번째, 수화 반응이었는데 치환이 더 많이 된 탄소 쪽으로 OH기가 도입됐기 때문에 마르코프-니코프 배양에 따른 수화 생성물을 얻어내야 되는 반응이었기 때문에 이 반응 조건, 옥시수나 수은이탈 반응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혹은 이 반응, 직접 산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 요거보다는 요게 더 선호됩니다. 요거는 약간의 부반응들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이제 화합물을 이용한 수화 반응을 더 이제 선호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NaOH, 요거는 소듐 아세테이트잖아요. 근데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OH, 그냥 OH-를 처리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수소 원자가 요거에 의해서 제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형태의 화합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소듐 아세테이트 같은 경우는 Na 플러스에 이 형태의 염 화합물이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아세테이트라고 부르고요. 요 화합물은 강한 친액체인데 약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처리해 주게 되면은 얘는 100% 치환 반응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재로 요게 얻어지게 되죠. 요 화합물이 얻어지게 되고 여기에 NaOH를 처리해 주게 되면은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나죠. 그러면 두 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시켜야 되지만 굉장히 높은 수율로 이제 2차 알코올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실제적으로 작용기 전환을 이용한 역합성 분석의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결합분해였죠. 그래서 생성이 됐을 법한 결합을 인위적으로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분자에 있는 탄소 원자의 결합. 대부분의 결합은 탄소-탄소 결합이에요. 유기화합물에서 가장 중요한 결합이 탄소-탄소 결합이죠. 그래서 그 탄소-탄소 결합을 어떻게 끊어내는지, 혹은 탄소와 산소 원자, 탄소와 질소 원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도 많이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반응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조금 주의 깊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합을 끊어서 작은 분자 조각으로 분해하는 조작법, 이거를 결합 분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제 몇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합성 단위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요거를 신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 분자에 있는 탄소 결합을 인위적으로 분해하여 만든 이온성 분자 조각. 요거는 가상적 조각이에요. 그래서 탄소 결합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균일 분해돼서 끊어지진 않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균일 분해를 시킨다는 얘기는 라디칼 형태로 바꾼다. 그러면 그거를 만드는 반응이 라디칼 반응이라는 얘기인데, 라디칼 반응은 일반적으로 친액체와 친전자체 간의 반응보다는 흔하진 않아요. 그래서 불균일 분해 형태로 끊어지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쌍이 불균일 분해 끊어진다. 그럼 예를 들어 이쪽 탄소 원자로 넘어간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게 끊어지면서 여기 탄소 원자는 전자쌍을 갖고 왔죠. 얘는 마이너스지.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전자쌍을 뺏겼죠. 얘는 뭐죠? 플러스죠. 이렇게 마이너스와 플러스 형태로 존재하는 요 가상의 화합물이죠. 요거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합성 단위체 신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로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불균일 분해 과정을 통해서 양이온과 이게 친전자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음이온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친액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친액체와 친전자체 형태의 물질로 이제 구분을 시킬 수 있고요. 자, 합성 대등체는 앞에 신톤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신톤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가상적으로 만들어졌죠. 그것에 해당하는 실제 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합성 대등체, 신테틱 이퀴벌런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합성 단위체의 기능을 하는 실제적 분자 또는 반응 시약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많이 사용하는 두 가지 형태인데, R 플러스였죠. R 플러스는 요거예요. 요거죠. R 플러스. 탄소 원자가 플러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 탄소 원자의 전자 밀도가 낮아야지 플러스 성격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게 알킬 할라이드 화합물. 왜? 요게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할로젠 원자가 탄소 원자보다 전기 밀도 크니까. 그 다음에 OH기로부터 만들어지는 O 설분기, 설분에이트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ROTS기 같은 거. 여기 탄소 원자도 역시 델타 플러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R 플러스 형태로 만약에 결합이 끊어져서 신톤이 생기면 이런 물질들을 이용해서 그 형태를 이제 대체하면 되는 거고요. R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탄소 원자가 전자가 풍부하고 친액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유기 금속 시약, 유기 리튬 시약이나 그리니아드 시약이 그거에 해당하는 화합물들이 됩니다. 자, 한번 결합을 인위적으로 끊어보면은 지금은 이제 여기 알킬기니까 탄소 원자가 되겠죠.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 결합을 인위적으로 끊어봅시다. 여기에 전자쌍을 예를 들어서 산소 원자 쪽으로 넘겼다. 그러면 여기는 R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산소 원자가 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OR 마이너스가 되겠죠. OR 마이너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죠? 알콕사이드잖아. 그럼 알콕사이드는 뭐로부터 만들어지죠? 알코올에다가 뭘 처리해주면 돼요? 염기를 처리해주면 굉장히 쉽게 만들어지죠. 알콕사이드 만드는 건 문제 없어요. 얘 그리고 이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좋은 친액체로 사용하니까 잘 끄는 것 같아요. 그리고 R 플러스 형태로 존재하는 거. 알킬 할라이드 화합물. 여기 델타 플러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알킬 할라이드 화합물에 알콕사이드 처리한다? 요거는 알킬 할라이드 치연 반응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반응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끊는 거는 잘 끄는 거예요. 오케이. 문제는 얘인데 이번에는 전자쌍을 탄소 원자 쪽으로 넘겨봤어요. 탄소가 마이너스. 앞쪽에 탄소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거는 탄소 원자의 전자 밀도가 풍부해야 되잖아요. 뭐를 주로 사용을 했죠? 유기 금속 시약. 뭐 대부분 이제 그리나드 시약을 1차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리나드 시약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산소 원자 쪽 OR'기에서 산소 원자가 이번에는 플러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산소 원자는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존재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 산소 원자의 전기 농도가 크기 때문에 플러스 형태로 존재하는 게 오히려 더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 상태로 끊어내게 되면은 요거에 해당하는 합성 대등체를 찾기가 어려워요.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끊는 건 어려운 거고, 그래서 서로 다른 원자들 사이에 결합이 끊어질 때는 그 전자쌍을 전기음 순도가 큰 쪽으로 넘기시면 돼요.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 전기음 순도가 뭐가 크죠? 얘가 크잖아. 그러면 전자쌍을 어디로? 전기음 순도가 더 큰 산소 원자 쪽으로 넘기면 그 합성 대등체를 찾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얘는 거꾸로 끄는 거잖아요.
전기음 속도가 더 작은 탄소 원자 쪽으로 전자쌍을 넘겼기 때문에 해당하는 합성 대등체를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